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GTS 관련해서 이제 연장된다는 발표가 나서 거기에 관련 이슈랑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떤 거를 포인트로 좀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예전에 재작년 연말에 집값 바닥 찍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작년 중순부터 이제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 집값보다는 좀 수도권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은 이제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고 수도권 집값이 많이 덜 오른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GTS가 연장될 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수도권에 GTS가 이제 연결이 되고 추후에 더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수도권 쪽이 더 집값이 올라갈 여지가 더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왜냐면 서울은 이미 다 역세권인데 이런 수도권에는 아직 그 지하철이나 이런 게 없는데, 이렇게 GTS가 연결이 되면 아무래도 이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아직 호재로 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수도권이 더 투자가 유망하지 않겠나고 제가 이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5호선 연장이 지금 김포로 돼서 그것도 이제 계속 말이 많았다가 결국은 요번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5호선 연장이 이제 김포로 되는 걸로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전보다는 좀 이제 호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오늘 발표가 된 거는 이제 GTS뿐만 아니라 GTS A, B, C 그리고 추후에 뭐 D, E, F도 조금 더 빨리 이제 확충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GTS 구간 내에서 조금 더 연장하겠다. 기존의 A 노선, B 노선, C 노선 중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좀 더 수혜를 좀 더 볼 수 있는 지역들을 넓히겠다, 이런 또 취지로 이제 내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GTS A 같은 경우는 동탄까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평택, 지제 쪽으로 좀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GTS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석인데 그거를 이제 가평, 춘천까지 더 연장을 하겠다, GTS B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평, 춘천 쪽도 이제 호재 지역이 되는 거고, GTS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천안, 아산까지 더 늘리겠다, 이렇게 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산, 천안 쪽에도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준수도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구역이 충청남도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긴 하지만 이제 춘천도 사실은 강원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나 충청남도를 수도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말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렇게 GTS가 이어지게 되면은 이른바 그냥 말 그대로 준수도권에 가깝다, 준수도권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면 GTS랑 연결이 되면은 서울 혹은 이제 강남의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거를 지방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GTS로 연결이 되면은 GTS 타고 바로 단번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진입을 하는데, 이거를 지방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또 수도권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역들, 충청남도, 이제 강원도 지역 중에 이렇게 GTS가 이제 이어지는 지역들은 제가 준수도권이라는 용어를 처음 써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제가 예전 영상 중에 확실히 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수도권 시대가 열릴 것이다. 예전 영상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제 맥락이 이제 그런 거였죠. 이제 지금 현재 그 선거철이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서울 표심도 중요하지만 또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약간 그 메가시티 구상, 메가시티 관련해서 서울을 확장시키겠다, 이런 구상을 이제 발표를 실제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김포 서울 편입론도 얘기가 있었고, GTS A, B, C 노선 연장, 요런 얘기도 이제 오고 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있었던 거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 다음에 이제 용인 클러스터, 용인 이쪽 그 평택 쪽을 이제 반도체 첨단 지역으로 이제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계속 이제 서울보다는 이제 수도권 쪽에 좀 더 공약들이 좀 더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총선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약들은 이제 더 많이 쏟아질 거다. 물론 이제 서울에 이제 낙후된 도심이라든가 재건축 관련된 호재라든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나올 수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더 많은 표심을 잡기 위해서 서울보다는 이제 수도권에 어떤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좀 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은 앞으로 향후에 이런 수도권에 GTS가 이제 뚫려서 굉장히 교통이 좋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 좀 더 확장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신규
분양가 혹은 분양가 이하 혹은 분양가보다 약간 올라가 있는 그런 지역들의 분양권들이 있는데, 이런 분양권들은 이게 지금 현재 시세가 아니라 사실 2년 전 혹은 3년 전 그 가격이거든요. 가격인데 지금 이제 분양가로 이제 사게 되면 2년 전 시세로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고, 앞으로 분양가도 앞으로 향후에는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최근에 또 기사 보니까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수도권의 분양가가 한 1억 정도가 올랐다, 이런 기사가 있을 거예요. 어젠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가 실제로 이제 건축비라든가 땅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분양가가 또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현재, 그러니까 과거 한 2년 전 가격인 분양가로 살 수 있는 매물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투자 메리트가 있겠다, 좀 이런 말씀도 좀 같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도권 시대가 열렸다라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GTS의 노선, 그다음에 GTS 연장으로 앞으로 수혜볼 지역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부동산의 흐름 트렌드를 계속 보시면서 이제 트렌드를 계속 예측하고 어떤 지역이 뜰까, 어떤 지역이 좀 질까, 혹은 어떤 지역이 투자가 유망할까, 이런 부분을 계속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 이게 정책과 실제로 그 실현 가능성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나오고 공약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정말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례로 예전에 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도 사실은 그게 이제 타당성 조사에서 조금 이제 밀려가지고 그 약간 좀 무산된 측면도 물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호재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냐면, 이런 호재 때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이제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고, 이런 호재가 더 덤으로 만약에 얹어지면은 더 좋겠다, 이랬을 때 이제 투자가 가능한 거지, 단순히 이 호재만 보고 고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이 호재만 보고 투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저평가된 부동산을 먼저 찾고, 그리고 나서 호재는 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크게 리스크 없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